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실 차는 2013년 마열차예요. 마열차가 빙도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마열차가 전에도 소개해 드렸듯이 소병 100g짜리로 판매되고 있고, 그래서 가격이 아주 사랑스럽고 제가 사랑하는 차 중 하나입니다. 100g짜리 소병이라서 좀 마시고 있는 것은 봉투에다 일부러 넣어뒀어요. 이게 참 재밌죠? 이 차가 묘차에서 차를 소분 구매하면서 받은 봉투인데요. 보이차 봉투잖아요. 물론 다른 차들을 섞는 것은 좀 그렇지만 보이차 봉투라서 처음에 2018년 의방 고수 차를 샀었어요. 산차 형태라서 이렇게 좀 약간 큰 봉투에 받았고, 제가 이 봉투를 묘차에 갈 때마다 챙겨 가지고 다녀요. 이제 다 마시거나 비어 있는 봉투들을 챙겨 가지고 가서 소분 구매해야 될 것들이 있다거나 이럴 때 저 여기다 담아주세요 해서 가져오거든요. 물론 그 전에 탈탈 털고. 네, 이 보이차 봉투이므로 이제 생차와 숙차를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생차들은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신 차는 일반 고수차를 처음에 담았다가 다 마시고 2011년 만든 와룡산 가을차, 이 차도 고수차인데 이 차를 담았었어요. 그리고 이 차도 이제 아직 남은 부분을 통에다 넣고 봉투가 또 비었잖아요. 그래서 또 탈탈 털어서 마열제를 마시기 좋게, 뜯어서 마시기 좋게 관리를 하려고 여기다 또 넣어놨거든요. 또 이 차를 또 다 마시면 또 쓱쓱 긋고 또 다른 차를 마시면 되겠죠. 제 나름대로 이렇게 봉투를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너무 이 편리함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아예 줄이는 것은 아예 없애는 것은 너무 어렵고요. 그래도 좀 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리를 합니다. 차봉투는 기본적으로 아주 더럽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더럽지는 깨끗한 편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재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각자의 어떤 재미난 방법이 있으시다면 저에게도 귀뜸을 해주세요. 또 달리 사용할 방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식구들은 가볍게 아침을 차려주고 저는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오늘은 떡이나 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떡 조금하고 견과류 매달하고 차랑 같이 해도 좋겠어요. 물론 차 맛을 볼 때 다식이 들어가면 차 맛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차를 처음 마시는 게 아니고 익숙하게 계속 마시고 있는 차기 때문에 한 2탕, 3탕 정도까지는 그냥 마시다가 그 뒤에 좀 곁들여서 먹으면 요기도 되고 차도 마시고 일석이조 라기엔 뭐라도 간단하게 하고 싶은 자의 편법 꼼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접시는 한 작가의 접시인데요. 하나는 뭐 이렇게 좌사오, 뭐 승반, 다반으로도 쓰고, 하나는
다식 겸 저의 아침 식사를 담았고요. 또 평소에는 찬기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탕을 한 15초 정도 있었는데 좀 더 길게 있을 걸 그랬어요. 역시 탕색이 였네요. 그래도 빈속이니까 이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페스트를 읽고 있어요.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제가 읽은 제목으로는 이인이었지만 이방인을 읽고 페스트를 읽고 있는 중이에요. 일부 긴박한 일부를 읽고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뜨거. 드디어 오랑시가 폐쇄되었지요. 입추가 지났다고 그래도 제법 가을 인척하는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어요. 아직 맹렬한 여름이긴 합니다만 좀 식었을까요? 아직 뜨거워서 차가 뜨겁다기보다는 잔이 뜨겁네요. 재밌어요. 이 부분도 참 결국 좋은 작가란
정말 인간을 면밀히 관찰해서 그 어떤 개인에게, 각 개인에게 아주 인간다운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여기도 도시가 폐쇄되고 오랑시가 폐쇄되고 뭐 편지 왕래도 안 되고 전화도 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전보 외에는 도시 밖과 도시 안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매체가 없어진 상태예요. 당연히 폐쇄되기 직전, 폐쇄되기 전에 도시 바깥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냐라는 질문들을 한 거예요. 시민들이. 그럼 나간 사람들은 어떡하냐 뭐 이런 말들을 했겠죠. 들어올 수는 있다. 들어올 수 있는데 다시 나가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어야 된다 막 이런 마음에 막 들어와라 막 이런, 지금밖에 없다, 나중에는 그마저도 폐쇄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고, 그 와중에도 패스트의 심각성을 느낀 사람들은 아니다, 내가 참 우리 어떻게 잘 버텨보자, 이 일이 분명히 금방 끝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의 어떤 절망과 희망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주고받았겠죠, 전보로. 여기서 이 부분 잠깐 읽어드릴게요. 수는 적지만 몇몇 가정에서는 사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나머지 모든 조심성보다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욕심을 앞세워 나간 가족들에게 이 기회를 이용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패스트의 포로가 되어버렸던 사람들은 자칫하면 자기네 가족을 위험 속에 몰아넣게 된다는 것을 곧 깨닫고 이별을 참아내기로 결심했다. 질병이 가장 심각한 지경에 달했을 때 고문하는 듯한 죽음의 공포보다 인간적인 감정이 더 강했던 예는 한 건을 제외하고는 볼 수가 없었다. 그것은 흔히 우리가 기대하듯 고통을 초월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만을 쏟아붓는 애인들의 경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늙은 의사 카스텔과 그 부인의 경우였다. 카스텔 부인은 그 전염병이 돌기 며칠 전에 이웃 도시에 갔더랬다. 그 가정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행복의 예를 보여주는 그러한 가정 중 하나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모든 가능성으로 보아서 그 부부는 여태껏 자기들의 결혼이 만족스럽다는 확신조차 없이 살아왔다고 서술자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시작된 별거 생활이 끝날 줄 모른 채 연장되면서부터 그들은 서로 떨어져선 살 수 없으며 백일하에 문득 드러난 그 진실에 비긴다면 패스트 같은 것은 하찮은 것임을 확신하게 된 것이었다. 우리는 가끔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해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막 뭔가 그런 말 하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두근두근하고 보기만 해도 설레고 좋아 죽겠고, 이런 감정이 사랑의 최고봉인 것처럼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감정, 그 순간의 감정들, 그 순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보다 강한 것처럼 이 책에 언급된 내용, 방금 읽어드린 내용에 의하면 그런 연인들이 만나지 못해서 안달을 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무시무시한 전염병 패스트에도 불구하고 만나려 들 것이라고 상상을 하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래 결혼 생활을 해왔고 오랜 동안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네 아니네도 별로 없었고, 남들이 보기에도 바람직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은 딱히 아니었으며 이런 노부부죠. 부부가 우리가 떨어져서 지내는 것은
안 되겠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그것에 비하면 패스트 따윈 하고 오랑시로 돌아오는 카스텔 부인. 그렇게 되는 그 부부의 어떤 것들을 봤을 때 무엇이 가장 강렬한 감정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자극적인 감정을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에서도. 이 부분은 어떤 문학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쓰여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차를 마실 수 있어요. 역시 좀 연했고요. 조금 더 길게 우려야겠어요. 최근 보이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2, 3년 사이에 아주 많아졌고, 첫 번째는 그 보이차가 다이어트에 좋다, 당뇨에 좋다, 이런 어떤 효과를 기대한 어떤 광고라고 홍보들이 조금 작용을 했고, 두 번째는 방송에서 차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왔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효리네 민박 같이 나와서 아침마다 그 보이차, 그 차는 보이차 중에서 숙차인데요. 숙차를 마시는 장면, 빈속에 마셔도 괜찮고, 예, 여러 뭐 이렇게 좋다. 자기는 그래서 자주 즐겨 마시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잖아요. 본격적으로 식탁에 사편을 깔아놓고 차를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아마 사람들에게 어떤 보이차라는 것이 캐캐묻고 되게 낡고 뭐 어르신들이나 하는 어떤 취미생활 정도로 여겨졌던 것에서 다양한 어떤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보이차를 오랫동안 판매하던 곳에서도 효리 패키지 이유리 씨가 보이차 업계에 아주 톡톡한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고 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노출이 된 거니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차에 관심이 없던 다수에게. 그 두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그리고 또 뭐 힐링, 웰빙 이런 어떤 것들과 맞물려서 차 쪽이 조금 더 활발해진 것 같아요. 보이차도 그중 하나인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진짜로 차에, 특히 보이차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떠올리면 의외로 정말 다양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차를 우리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사람, 이렇게 요식 행위 같아도 약간 숨을 참고 약간 뭔가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어떤 그런 행위들, 일련의 행위들, 차가 주는 어떤 만족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차려놓고 차자리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주는 만족감, 혹은 약간의 우월감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감정들, 감정에 기반한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효과나 효능을 기대하는 분들, 다이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차가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라는 것도 꽤 많으니까요. 그리고 저처럼 맛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각각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원하는 맛, 원하는 형태, 원하는 형식들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차를
마셔도 각각 반응이 다르고 호우가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기호식품인 차는 섣불리 권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주 맛있어도 이거 너무 맛있어요 라고 추천을 해도 상대가 맛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좋다, 모두에게 좋다라고 여겨지는 차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비쌉니다. 아니, 많이 비쌉니다. 나는 이쪽 취향이 아니야, 그래도 이것은 마실만하네, 아주 편안하네, 혹은 뒤에 남는 향기가 좋네, 아니면 몸이 어떻네, 이렇게 어떤 모두에게 긍정적인,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이상의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것들은, 드러내는 것들은 좀 고가인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 입은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입문자, 초보자들이 그렇게 고가를 덥석 구입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격이 사랑스러운 차들은 저는 자꾸 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치킨 하나 값이니까 부담 없이 만나봐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거. 치킨 하나 값인데 이거 사면 되게 오래 마셔. 일단 내가 마셔보니 최소한 몸에 나쁘지는 않았어 정도의 기준. 상대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안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권하거나 추천하거나 할 수 있겠죠. 조금 진하게 마셨더니 약간의 쌉싸름한 맛이 있고 쓴맛도 약간 뒤에 탁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목에서 올라오고요. 그래도 역시 막 아주 강하게 아싸, 떨버 이런 맛은 없어요. 떫은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근데 또 뒤로 가면 또 아주 약간의 떫음들이 있었던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느끼지 못할 만큼 차곡차곡 쌓이면서 떫게 느껴지는 차들도 물론 있습니다. 결국은 취향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이게 진짜 좋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마시는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보이차를 드시는 분들, 차를 드시는 분들, 특히 보이차를 드시는 분들은 그것을 수업료를 낸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잘 모르겠는 차들을 가격이 주머니 사정에 의해 혹은 어떤 누구의 추천에 의해 좀 약간은 마구잡이가 될 수 있을 어떤 선택들을 해서 구입을 해서 마셔보는 거죠. 마셔보고 그 차들이 만족스러우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것은 보이차를 취향을 알아가는데 좋은 보이차를 만나는 데에 대한 수업료를 지불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게 이제까지는 되게 당연한 것이었고 다 그러려니 했고 의뢰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보이차를 접하시는 젊은 분들은 고가의 수업료를 직접 뭔가 확 체득해 가는 것이 있지 않는 한 계속 내가 시간을 들여서 따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또 따로 투자를 하고 이런 개념의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고요. 과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차를 오래 마신 지인에게 얻어 마시면서 취향을 확인해 가는 것이 제일 좋았는데 지금은 정말 다양하게 텀블벅이라든지 어떤 샘플러라든지 아주 소규모의 저렴한 다회들도 되게 많고요. 물론 지방보다는 서울이 훨씬 더 접근성 면에서 좋긴 합니다만 지방에도 꽤 많은 어떤 차 가게,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들 접근하기 쉽게 되었죠. 제 경우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행히 저는 그 전에 차를 만났지만 수업료를 이거는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차를 오래 드신 지인이 차 친구가 있었고, 두 번째로 그 차 친구들이 차를 나눠서 다른 차 친구들이 또 있어서 나눠서 사거나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용이했어요. 그래서 함께 가서 뭘 맛보고 의견을 좀 취합할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수업료를 많이 내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산 차들 중에서 고가의 차도 없었을 뿐더러 못 마시겠다고 버린 차들은 이건 지금 못 마시겠어 정도는 있지만 아주 괴롭고 불편해서 아예 마실 수 없는 차들은 없었어요. 다행인 거죠. 수업료를 아주 많이 지불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요. 게다가 지금 클래스들 각각 세분된 클래스들도 되게 많아서 차에 대한 것이 좀 더 쉬워지지 않았나. 그래도 여전히 차라는 것이 아주 가볍게 다가오지는 않으니까요. 약간 우아한 취미생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말이죠. 네. 떫음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쌉싸름한 맛도 있는데 역시 진하진 않고요. 그래도 13년 차니까 지금 19년 6년 7년 되었죠. 빈속에 길게 마시기에는 안 좋아요. 물론 위가 아주 튼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위가 언제까지 튼튼할지 장담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먹어줘야 합니다. 밖에 바람이 제법 많이 부나 봐요. 쿵쾅쿵쾅 소리가 막 들리고 휘휘 도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네요. 차와 어울리는 음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극적이고 기름지고 이런 중국 음식이나 튀김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그것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과 차를 같이 마시는 게 아니고 음식과 차를 따로따로 마시되 이제 이걸 다 먹고 차를 마시는 경우는 좀 자극적이고 기름지고 육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은 후에 차를 마시면 입안을 정리하고 조금 속도 좀 편안해지고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차를 마시면서 함께 음식을 먹기에는 너무 강한 맛, 너무 강한 향은 썩 좋지 않습니다. 충돌해요. 그래서 가벼운 견과라든지 너무 달지 않은 다식,
혹은 뭐 치즈 같은 것들을 함께 먹기도 하는데요. 치즈의 경우도 향이 아주 강하거나 짠맛이 아주 많은 치즈 말고 좀 훈제 치즈 중에서도 좀 향이 많이 빠진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치즈들이 적합하지 않나. 아주 조금씩. 예. 그리고 그리고 풋내 나는 것들은 보이차와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채소, 과일 이런 것들 건조하면 풋내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 말고는. 제가 사실은 맞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만간 차든 책이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반에 뭐 50회, 100회 때 막 나름대로 이벤트를 거창하게 준비하고 했었는데 그게 뭐 다른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어필을 했다거나 효과가 있었다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어떤 제 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제법 많은 분들이 이제 봐주셔서 물론 차보다는 책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도 알고 있고 뭐 그렇지만 봐주셔서 지금 이 방송이 221번째 방송이고 봐주시는 분들도 그 정도 비슷한 숫자가 되었어요. 반년 넘게 하루도 빼지 않고 꼬박꼬박, 물론 매일매일 영상을 찍은 것은 아니고요. 어떤 날은 3편을 찍기도 하고 한 며칠은 못 찍기도 하고 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어떤 제 나름대로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마음은 있는데 너무 더워서 엄두는 못 내고 있고요. 조금만 시원해지면 뭐 차도 좀 나누고 한 두어 분께는 원하시는 책도 뭐 고르실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손으로 만드는 것들도 좀 함께 해서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이 마열차도 제가 꾸준히 마셔오고 있는 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실 때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보이차가 일정 이상 10년 정도까지는 꽤 이 들쑥날쑥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되기까지는. 그리고 그 뒤부터, 물론 생차의 경우고, 그 뒤부터는 어느 정도 엇비슷했다가 또 이렇게 확 뛰어넘어서 뭐 아주 오래된 노차까지 되면 그때는 또 한번 뭐 껍질을 벗는 것처럼 탈피하는 것처럼 또 변화의 단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대체로 일단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불편하거나 뭐 이거 정말 못 먹겠다 정도의
과정을 겪고 있는 애들은 사실은 저의 생각으로는, 저의 기준으로는 아주 좋은 차는 아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도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뭐 마시기에 힘든, 불편한 정도는 없는 이런 차들을 저는 그래도 좋다고 여기게 되는데, 이 차는 그래도 계속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은 충분히 드러내고 있고, 아주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그래도 한여름의 보이차는 약간 맛이 덜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높은 습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또 여름을 나기 때문에 잘 익는 것도 있을 테니 약간 아쉬우면서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차가워지는 시간을 기다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원래 마시던 농도보다 옅게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에어컨을 아주 세게 틀지 않아서, 물론 에어컨 바로 앞은 춥겠죠. 저는 아주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아주 먼 곳, 벽을 지나서 있기 때문에 구조가 독특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선한데 차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땀이 막 흐르고 있고, 이제는 좀 널브러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사를 드려야겠지요. 아직은 확실히 까랑까랑한 느낌이 있어요. 이 차, 보이차의 이런 맛을 좋아하시는, 그렇지 않으면 보이차가 아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특히 빙도의 특징이 그런가? 네, 뭐 생각이 많아집니다만, 이제 땀을 막 닦으면서 뭔가 노동을 하는 기분으로 노동을 하는데 몸이 고되진 않네? 땀만 날 뿐? 뭐 이런 마음으로 차자리를 이어가야겠습니다. 오늘 마신 차는 2013년 마열체, 빙도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였고요. 가볍게 어떤 가벼운 아침 식사와 함께 했는데 괜찮네요. 저는 이렇게 차자리는 이어가겠지만 인사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더운데 난 뜨거운 차 못 마시겠는데 하시는 분들, 게 어떤 제가 뜨거운 차 마시고 난 시원한 거 마시면 되지, 보면서 뜨거운 거 마시는 거 보면서 난 시원한 거 마시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